자, 오늘은 비와 비율 네 번째 시간이고요.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예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비가 뭔지 그리고 비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비의 값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죠. 자, 이 비율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2시간 동안 그죠? 2시간 동안 500m를 갔다. 500m를 갔다. 되게 느리죠? 거북인가? 2시간 동안 500m를 가면은 1시간 동안에는 얼마를 가는 겁니까? 1시간. 1시간에는 그렇죠. 250m를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에 250m를 가야 2시간이면 500m를 가겠죠. 그러면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이라는 거는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간 거리 500m, 걸린 시간 2시간 하면 1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1시간당 이동한 거리.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그래요. 속력. 속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빠르기다. 빠르기.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즉 1시간을 기준으로 합시다. 우리가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빠른 거죠. 적게 가면 느린 거고, 그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 거리가 얼마냐.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걸린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동안은 500m 갔다 그러면 얘를 500을 2로 나누면 즉 2를 기준량으로 하고 500을 비교하는 양으로 하면 결국 우리는 뭘 구하게 되냐면 분모가 1일 때의 분자가 얼마인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분모가 1일 때의 분자가 얼마인가를 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비율입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당 간 거리를 구하는 걸 우리가 속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빠르기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빠른가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속력이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거리에서 시간을 나눠서 속력이 됐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간 거리가 됩니다. 자, 1시간에 250m 가는 빠르기로 2시간을 가면 500m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시간은 거리에서 속력을 나눈 게 돼요. 두 개 곱해서 거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하냐면 외우기 쉽도록 이런 그림을 하나 외워두겠어요. 여기는 거리, 여기는 속력, 여기는 시간. 이 그림을 꼭 외워둡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 글자만 따서 거속시 이렇게도 이름을 붙여요.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두 개 곱한 게 위에 거고 속력을 구하려면 분수랑 비슷하죠. 시간 분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 분의 거리,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걸 외워두면 요거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요 그림에서 요걸 다 나타내는 게 돼요. 되겠습니까?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그림도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간 거리는 시간과 속력의 곱이고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 다시 말해서 시간분의 거리고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이다. 요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거속시에서 이걸 딱 외워두세요. 되겠죠? 자, 이 속력에 대한 그 문제가 이 비율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율이 어디에 응용되는가?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구 밀도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위에서 어떤 걸 했었죠? 우리가 속력을 했었죠. 이번엔 인구 밀도. 인구 밀도도 일종의 비율이에요. 어떤 비율이냐면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의 사람이 사는가? 사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같은 데는
되게 사람이 많죠. 땅은 좁은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살고, 강원도 같은 데는 땅은 넓은데 사람은 되게 적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같은 넓이에 대해서 사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요. 같은 넓이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적을 때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구를 넓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뭐 4제곱킬로미터 넓이에 뭐 100명이 산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 분수, 나눗셈이라는 건 항상 뭐야? 분모를 1로 만들었을 때의 분자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위에서? 그래서 이거 약분을 해버리면 돼요. 그죠? 약분을 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25명이 사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2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밀도 25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력하고 좀 비슷한 거죠. 인구 밀도는 인구를 넓이로 나눈 거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의 인구가 사는가를 가지고 보통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얘 나누기 얘가 이거니까 얘네 둘 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인구는 넓이 곱하기 인구 밀도고 넓이는 인구 나누기 인구 밀도.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이것도 그림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 뭘까요? 자, 간단합니다. 인구 밀도, 그 다음에 넓이, 땅의 넓이, 그 다음에 여긴 인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인구는 요 두 개 곱한 거고, 인구 밀도는 넓이분의 인구고, 넓이는 인구 밀도분의 인구다. 뭐 속력 구할 때랑 비슷하죠? 거속시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그래서 인구 밀도도 하나의 비율을 나타낸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자, 이건 뭐냐? 이게 이제 농도라는 거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진학이라 그랬어요. 이걸 농도라고도 합니다. 농도. 한자어인데 진한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진학이 이렇게 하는데 물의 양에 대한 물감 양의 비율. 우리가 어떤 물에다가 물감을 탄다 그러면 조금만 타면 좀 흐리겠고 많이 타면은 어떻게 돼요? 진하게 나오겠죠. 뭐 빨간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이 진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물 중에서 물감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같은 물에다가 물감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진하게 나오겠죠. 그 진한 정도, 진한 비율을 우리가 진하기 혹은 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죠. 진하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물감의 양을 물의 양으로 나눈 거다. 뭐 예를 들어 물 1리터 이런 식으로 그 같은 물의 양 속에 얼마만큼의 물감이 들어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타내겠죠. 똑같이 문제 뭐 1리터 속에 뭐 50g이 들어가냐 100g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고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진하기는 더 진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위처럼 그림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진하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물의 양, 그죠? 물감의 양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이제 뒤에 가서는 소금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물 속에 이제 소금을 넣어서 얼마나 짜냐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 속에다가 물감을 탄다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했어요. 자, 비슷하죠? 전체 물의 양에서 그 물감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우리가 진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세요.